7% 자산으로도 내가 100만 원씩 30년 넣으면 그 10억 나오거든요. 워렌 버핏도 20% 초반이고 정기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로 들어가면 연평균 10에서 15% 정도를 내게 되면 레전드가 될 수 있어. 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도 이 복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은 이게 복리식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리식은 원금에다가 수익률에다가 제곱을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투자 결과의 함수는 세 가지의 변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금액이 크면 좋겠죠. 수익률, 그 다음에 시간. 이 세 가지가 투자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변수예요. 이 외의 변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1%를 체감하는 게 100만 원을 운용하면서 1%와 100억을 운용하면서 1%는 다른 거예요. 100억의 1%는 1억이거든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1%라고 그러면은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금액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인데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은 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세요? 없죠. 내 통제 범위에 있는 가장 확실한 변수는 시간이에요. 근데도 이 시간을 제일 과소평가해요. 이게 사실은 투자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인덱스 상품이 74년도에 등장을 하는데 이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S&P 500 시장 수익률이 연평균 7% 정도.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 인덱스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성과가 좋은 인덱스입니다. 그 미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인덱스 펀드에다가 매년 월급날마다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7%가 한 40년 이렇게 오랜 시간 흘러갔으니까 연금 백만장자가 많아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은퇴자가 늘어난 거예요. 조기 은퇴자들이. 왜냐면 S&P 500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연금 액수가 늘어나니까 나 그만 일하려고 들여버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자금이 부동산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노후 수익이 주식장과 연동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대표적인 나라고 7% 수익률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된 거예요. 시간을 만나서 계속 쌓인 거죠, 복리식. 투자 기간이 워낙 그렇죠. 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앞으로 뭐 S&P 투자하는 말씀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가 사는 거죠.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입하더라도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없지만 지금까지 7% 정도의 장기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7%면 여러분들 내 돈이 보통 10년에 한 번씩 2배가 되거든요. 72의 법칙이라고 해서 수익률로 71을 나누면 그러니까 뭐 7%니까 70이 나누면 대략 10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이 장기적으로 2배씩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S&P 500도 배당금을 줘요. 요즘 가 많아서 낮아져서 한 1.4% 정도 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배당을 재투자, 이거 완전 복리잖아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S&P 500을 배당을 재투자한 놈과 안 한 놈과 차이가 40년 지나면 드라마틱하게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데 저 전문 직원들한테 투자를 잘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자산 운영하면서 부동산도 가져야 되고 현금도 가져야 되고 주식 자산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란 주식 자산이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역사적 평균치가 한 7% 나왔기 때문에 7% 자산으로도 내가 100만 원씩 30년 넣으면 그 10억 나오거든요. 어휴. 자본시장이라는 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졌고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을 재투자하고 그거를 내가 30년, 40년을 가져가려는 생각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이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 복리 이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주식형 펀드 같은 거에서 우리가 투자의 대가가 된 사람들의 수익률이 그러면 연 30%가 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20% 초반이고 정기 수익률이 펀드 매니저로 들어가면 연평균 10에서 15% 정도를 내게 되면 레전드가 될 수 있어요. 높지 않네요. 중요한 건 이걸 꾸준히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이슨 치바이크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투자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인데 전 개인적으로 엄청난 팬이에요, 이 칼럼니스트에. 이 사람과 이제 워렌 버핏이 이메일로 인터뷰해가지고 이제 버핏이 추천한 게 뭐냐면 무드셀라 기법을 나는 오랫동안 추천해왔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장수 인물이잖아요. 969세까지 살았던. 첫 번째, 장수. 오래 살면 좋다. long life. 두 번째, 무드셀라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무드셀라 기법.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투자에 무조건 유리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 높은 복리 수익률. 하이 컴파운드 레이트, 그죠? 세 번째, 장수와 복리 수익률의 결합. 이게 바로 무드셀라 방법이다.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버핏이 이제 예를 들어서 65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의 자산은 현재 자산의 90%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버핏이 자산이 사실은 65세 이후에 현재 90%가 돼요. 버핏은 돈이 크니까 그렇지만 일반 개인들도 시장만 쫓아가면 한 7% 되는 거고 운용을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10번, 20번 내시는 분은 더 부자가 될 거고 아니면 내가 좋은 펀드를 만나서 연평균 10% 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복리식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사실은 뭔가 특별한 돈 버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시고.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자가 되는 네. 비밀 비결을 아신다면 왜 남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네. 금융 사기를 당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로 선원회를 입는 경우에는 왜곡된 부자 되는 비법을 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연결되긴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은 일단은 투자 차원의 이점이 이제 첫째가 장수. 예. 이게 무드셀러 기법이라고 하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이름이 또 무드셀러 더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높은 복리 수익률, 복리의 힘. 예. 이거를 믿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장수와 높은 복리 수익률의 조합.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만은 안 되고 이 장수와 복리의 높은 수익률 여기 예.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예.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기엔 당연히 이제 시간이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뭐 더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좀 잘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공부를 잘한다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천재들도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유명하신 분이 아이작 뉴튼경이죠. 네, 그분이 거의 전재산 날리고 생전에 내 앞에서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또 유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구글 들어가셔서 아이작 뉴튼 모멘텀을 찾으시면 그 그래프, 재미난 그래프가 나와요. 남의 회사 주주가 샀는데 열풍이 분 거죠. 많이 올랐어요. 기분 좋아, 팔았어요. 갑자기 남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니까 아이작 뉴튼경이 처음에 이제 팔고 나서 좋다고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요. 계속 올라요. 그때 또 올라서 와 여기 잘 샀어. 그러다가 꺾여서 이제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는 걸 아이작 뉴튼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런 천재도 여러분들 실수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금융 사기 중에 메이도프라는 나스닥의 뭐 위원장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OTT 다큐멘터리 보시면 메이도프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사회에서도 최고의 유명한 투자가였었는데 여기에 돈 넣어서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스티븐 스틸버그도 많았는데 천재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천재도 투자에 안 맞을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잘 알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좀 너무 평범하다, 난 재능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스트 바잉하는 거죠. 계속 수집가처럼 시장을 사서 모아나가는 전략도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내 주식 자산을 장기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성향. 이런 걸 맞춰야죠.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예.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증권사에서 처음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할 때 보면 자기 투자 성향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게 뭐 있더라고요. 저도 하는데 그거를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실제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우리 참고 자료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뭐 IQ를 측정한다고 해서 IQ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공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영자가 레이 크록이에요. 맥도날드 창업자인데 뭐 라디오에서 책 소개를 하다면서 레이 크록 5권을 읽어봤어요. 혼자 낄낄대고 웃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나는 어려서 학교 가는 것도 싫어했고 난 책도 안 읽는다. 나는 몸으로 부딪히는 게 좋지. 이 사람은 또 세일즈맨을 하셨고,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클 키튼이 주인공한 건데 맥도날드 창업기에 관한 영화예요.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맥도날드 형제들과 갈등이 생기거든요. 좀 안 되면 화나니까 이제 레이 크록이 이제 그들을 눌러버리는 마음, 포크리 마음 먹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안 돼. 당신들은 사업가들을 할 수가 없어. 사업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당신들? 맥도날드 형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호수를 주둥이에 그걸 쳐 박아놓을 수 있는 배짱이 없으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기질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강조한 단어가 투지입니다, 투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지다. 좋은 대학 나와서 경쟁력 없는 놈도 많고, 천재 중에 전혀 어떤 실적도 못 내는 천재 세상에 많다. 중요한 건 투지다. 인생에서 투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IQ나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도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